저는 이 강사님을 딱 한 문장으로 티업하고 싶습니다. 질경관의 귀재. 네. 리크루팅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 리크루팅을 저희가 잘하기 위해 무엇을 집중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정말 안내해 주실 원니스 그룹의 이성훈 강사님을 모셔보겠습니다. 강사님, 나와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킨 사업가 이성훈입니다. 오늘 금쪽 같은 주말 저녁인데도 불구하고 LY 스쿨 강의를 듣기 위해서 화면 앞에 계신 모든 분들 응원하고 환영합니다. 간단히 저를 소개하고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7년 동안 재무 설계를 하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스스로 현실 점검을 했고 미래에 대한 대안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알아보다가 뉴스킨을 2012년도에 아내와 함께 알아보고 사업을 바로 시작했습니다. 현실 점검이 강력하게 이루어졌고 사업의 비전을 명확하게 보았기 때문에 10년이라는 세월을 뉴스킨 사업에 몰입할 수 있었습니다. 9년 만에 100만 장자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었고요. 이제는 500만 장자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짧은 강의지만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시고요. 한 가지라도 확실히 얻어가시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뉴스킨 소득에는 가장 큰 매력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속적인 소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을 선호합니다. 소득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안정적인 소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은퇴하고 나서도 연금을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뉴스킨 사업도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지속적으로 제품을 쓰는 소비자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매니아 소비자라고 합니다. 뉴스킨의 제품을 아는 사람들은 이 제품을 평생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매니아 소비자들을 20, 30명 정도 구축을 하면 매달 안정적인 100만 원 정도를 지속적으로 꾸준히 받을 수 있습니다. 랑현북의 두 번째 책 CRM은 고객 관계 관리를 통해서 어떻게 매니아 소비자를 구축하여 꾸준한 소득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이나 노하우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지난주 토요일에는 두 분의 강사님을 통해서 CRM에 대해서 강의를 들었을 것이고요. 두 번째 뉴스킨 소득의 매력은 높은 소득입니다. 이론적으로는 한계가 없는 소득이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커미션을 받는 리더사님들이 매달 1억이 넘는 커미션을 월급으로 받아가십니다. 1년에 1억을 받는 것도 많은 금액인데 이 금액을 한 달에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높은 금액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 조직이 필요한데요. 오늘 저와 김모식 사장님은 어떻게 해야 사업자 조직을 잘 만들 수 있도록 리크루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리크루팅에 대한 랑현북은 세 번째 책인 306하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모든 내용을 다 다루면 좋겠지만 분량이 너무 많아서 짧은 시간에 다룰 수는 없고요. 이 306화라는 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리크루팅 6가지 요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요약해 드리고자 합니다. 나머지 내용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책을 읽으심으로 배워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는 니즈 파악인데요. 모든 사람들은 어떤 무언가를 선택할 때 딱 한 가지를 생각합니다. 이 물건이 내게 필요한가? 이 선택이 나한테 필요한 선택인가? 저는 이제 쿠팡 매니아인데요. 쿠팡을 들어가는 딱 한 가지의 경우는 뭔가 필요한 물건이 생겼을 때입니다. 그리고 물건을 검색하면서 어떤 제품이 나에게 또는 우리 식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인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국 값을 지불하고 필요한 것을 구매합니다. 그렇게 되면 물건이 언제 오는지 기다리게 되겠죠? 즉, 제가 값을 지불하기로 선택하는 이유는 필요입니다. 이 필요를 영어로 니즈라고 하죠. 니즈 파악이란 상대 필요를 내가 파악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에게 결핍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결핍을 채워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일이죠. 우리는 리크루팅 대상자를 리크루팅할 때 우리의 필요 때문에 리크루팅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EVP가 되어야 되고 석세스 트립을 가야 하기 때문에 1대 파트너를 4명 리크루팅 해야 합니다. 이것은 상대방의 필요가 아니라 우리의 필요입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방의 필요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리크루팅을 정말 잘하려면 상대방의 필요를 내가 충분히 공감하고 상대방도 자신의 필요를 표현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리크루팅은 훨씬 쉬워집니다. 랑연북 3061의 40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내가 전하고 싶은 사업의 가치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사업의 가치를 전하세요. 아무리 열심히 많은 정보를 전하더라도 상대방의 니즈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전하는 사업이 좋고 가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누스킨 사업과 상대방의 필요와 상관이 없으면 리크루팅 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자신이 필요한 것이 누스킨을 통해 채워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오히려 리크루팅은 쉬워집니다. 저의 이야기를 말씀을 좀 잠깐 드리자면 저는 누스킨 사업을 하기 전에 재무설계를 7년간 하면서 직장인으로서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란 어렵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뭔가 다른 대안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누스킨 사업이 내가 원하는 일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을 때 대면을 받으러 가보자는 아내의 말에 흔쾌히 동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상을 들었을 때 바로 누스킨 사업이 나에게 필요한 사업이구나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고요. 만일 제가 먼저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으면 저는 아마도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 그림은 니즈 파악의 중요성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좋은 예가 될 것 같아서 보여드리는데요. 앞에 있는 자동차는 상대방의 꿈 혹은 상대방의 필요를 말합니다. 뒤에 카라반은 바로 내가 전하고 싶은 뉴스킨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와 카라반이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제대로 견인될 수 없습니다. 즉, 상대방의 꿈이나 필요가 뉴스킨 사업과 연결되지 않으면 리크루팅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런 연결고리를 가지고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저는 니즈 파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니즈 파악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리크루팅을 할 때 말을 잘하고 사업 설명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분명히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설명만 한다면 상대방의 필요와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사업의 가치를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의 가치는 설명을 통해서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필요에 누스킨 사업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사업의 가치만 전달하려고 하기보단 연결고리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질문입니다. 고객님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매달 한 달에 100만 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온다면 삶에 있어서 무엇이 변화가 될 수 있을까요? 혹은 무엇을 추가로 할 수 있을까요? 라는 등의 질문을 하신다면 상대방의 솔직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질문으로 고객이 원하는 것이 그것이라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원하는 것들을 얻고 계신가요? 또는 고객님이 원하시는 것을 얻기 위해서 또 다른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등의 질문을 하신다면 상대방은 조금 더 여러분이 전하는 누스킨 사업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필요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업의 본질에 관한 것이기도 한데요. 우리의 사업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것입니까? 사실은 둘 다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상대방의 문제를 해결하고 상대방의 필요를 채움으로써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상대방의 필요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 상대방이 자신의 필요를 우리에게 말한다는 것은 신뢰관계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전달하려고 하기 전에 상대방의 필요가 무엇인지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서 누스킨 사업을 전한다면 훨씬 부담 없이 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현실 점검인데요. 사업을 하다 보면 리크루팅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살려고 하시는 분들 혹은 꿈이 명확하고 미래를 준비하고자 하시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이런 분들이 누스킨 사업을 하면 잘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음처럼 리크루팅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현실 점검이 안 되면 아무리 리크루팅 하려고 해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즉, 이대로 살다가는 내가 원하는 삶이나 꿈을 이룰 수 없겠다는 현실에 대한 점검을 해야 무언가 대안을 찾으려고 하지, 현실에 만족하고 있는데 다른 대안을 찾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현실 점검은 리크루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필수 단계입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현실 점검이 잘 되지 않을까요? 랑연부 3061 44페이지에 보면 대부분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준비가 철저히 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현실 점검을 해본 경우가 드뭅니다. 저 역시 불안한 미래를 걱정하면서도 막연하게 어떻게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안일했었고, 그런 안일함에는 다 그렇게 산다라는 주변의 동료들이 한 몫을 했었습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저도 이 대목에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저 역시 열심히 살면서 뭔가 이루어지겠지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재무 설계를 하다 보니 구체적으로 수치로 미래를 계산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아무리 열심히 돈을 벌고 저축을 한다 할지라도 미래가 준비가 안 된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현실 점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언제까지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소득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얼만큼의 자산을 모을 수 있을지 디테일하게 계산을 하면서 살지 않다 보니까 막연하게 어떻게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때문에 막연한 불안감만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이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사실 현실 점검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상대방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지만 상대방이 현실 점검을 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도구를 가지고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 점검의 도구를 내가 명확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현실 점검의 도구들은 나이표, 줄자 현실 점검, 5가지 삶의 방식, 파이프라인의 우화, 경제활동의 4분면 등 5가지가 있습니다. 이 5가지를 내가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어야 되고 다룰 수 있어야지만이 상대방의 현실 점검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나이표, 줄자 현실 점검, 경제 4분면, 5가지 삶의 방식, 이 4가지는 질문을 활용한 현실 점검의 툴입니다. 그리고 파이프라인의 우화는 스토리텔링입니다. 여기에서 질문을 활용하지 않고 설명하려 한다면 현실 점검 효과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현실 점검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질문을 통해서 상대방이 생각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제대로 현실 점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구들은 스폰서와 함께 롤플레잉 하면서 충분한 연습을 하셔야 효과적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경제 4분면의 경우 왼쪽 분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왜 열심히 살고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부자가 될 수 없을까요? 오른쪽의 사람들은 어떻게 많은 자산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왼쪽 분면의 사람들과 오른쪽 분면의 사람들이 돈을 버는 방식이 어떻게 다를까요? 오른쪽 분면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는 등의 질문을 적절하게 사용하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생각하고 답을 할 수 있게 한다면 스스로 현실 점검할 수 있도록 충분히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3번째는 티업인데요. 티업은 원래 골프 용어입니다. 골프 선수가 처음에 골프를 칠 때 티 위에 공을 올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이 티 위에 공을 올려놓아야지만이 원하는 방향으로 멀리 쳐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티업이라는 골프 용어를 누스킨에서 갖다 쓴 것이죠. 누스킨에서의 티업은 내가 상대방에게 스폰서를 소개하든 제품을 소개하든 세미나를 소개하든 소개하는 대상의 가치를 높여서 소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랑연북 3061 58페이지에 보면 티업은 리크루팅에 있어서 90% 이상을 차지할 만큼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티업이란 누스킨 사업을 접하기 전에 가망 사업자나 소비자가 호기심을 가질 수 있도록 신뢰성 있게 또는 만나게 소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티업은 말로만 가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말과 태도가 함께 이루어져야 진정성 있게 티업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스폰서를 티업하는데 존경스러운 사람으로 티업을 해놓고 실제로 그 스폰서를 연결해서 3자가 만났을 때 스폰서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든지 스폰서의 말에 토를 달거나 상반되는 의견을 말한다든지 하는 것은 진정한 티업이 아닙니다. 혹은 세미나를 정말 중요하게 티업을 해놓고 세미나가 진행되는 강의장에서 초대자 옆에서 핸드폰을 본다든지 꾸벅꾸벅 존다면 핸드폰을 본다든지 꾸벅꾸벅 존다면 그것은 진정한 티업이 아닙니다. 티업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과 태도와 행동이 일치했을 때 진정한 티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티업을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한마디로 선택을 돕는 사람들입니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더욱더 가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인데 내가 소개하는 사람이나 세미나나 제품들을 소개할 때 가치 없게 소개한다면 과연 상대방이 내가 소개한 것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내가 쇼호스트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파는 물건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대충 소개를 한다면 과연 그 제품이 팔려나갈까요? 사진으로 보여지는 쇼호스트는 내가 소개하는 제품을 어떻게 소개할지 연구하고 연습하고 반복 준비해서 방송에 임합니다. 그래야 고객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대가를 지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시간과 돈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세미나인가? 혹은 만날 사람인가? 라는 것들을 생각했을 때 충분히 대가를 지불할 만큼의 가치를 느껴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초대인데요. 리크루팅의 시작이 현실 점검이라고 한다면 초대는 리크루팅의 본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리크루팅은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리크루팅의 모든 과정은 결국 초대로 이어져야 결과가 나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사업 설명을 잘하고 멋지게 사업을 보여줄 수 있다고 해도 내가 보여주는 사업은 불과 일부분 뿐입니다. 상대방이 누스킨 사업에 관심을 보이면서 그래, 네가 하는 누스킨 사업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사업인데? 라고 물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사업 설명을 완벽하게 해서 리크루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보여줄 수 있는 사업은 단지 극히 적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규모가 크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 세미나나 나보다 먼저 성공한 인품 있는 스폰서를 보여줌으로써 내가 보지 못하는 사업의 비전을 보여줄 때 리크루팅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을 지렛대 효과라고 말합니다. 내가 다 설명하기보단 세미나나 스폰서를 활용해서 더 큰 비전을 보여주는 것이 지혜롭게 리크루팅을 하는 핵심입니다. 그런데 가끔 리크루팅 대상자를 어렵게 초대해놓고 초대자가 비전을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세미나를 소중한 세미나라고 티업을 해놓고 막상 그 세미나가 진행되는 자리에 왔을 때 내가 세미나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말고도요. 초대의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는 초대자를 소중하게 대접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티업하는 세미나나 스폰서도 소중하지만 초대한 대상자도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미나에 초대해놓고 초대자가 아닌 다른 것에 신경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드림캠프에 대상자를 초대해놓고 혼자 있게 해서 뻘쭘하게 하거나 외롭게 하는 경우입니다. 초대자가 세미나에 왔을 때 초대자가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초대라는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사람을 불러서 대접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초대하는 목적은 대접하려고 하는 것인데 대접받는 느낌이 아니라 소외감을 느낀다면 아무리 사업에 큰 비전을 본다 할지라도 리크루팅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대자가 있을 경우는 스폰서나 형제라인에게 리크루팅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미리 주고 함께 환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초대자가 이분들이 나를 환영하는구나, 내가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소속감이라는 것이 생기면서 이 공동체에서 사업을 한다면 행복할 수 있겠구나, 혹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이 들도록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애프터 미팅입니다. 랑연북 306화나 73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애프터 미팅의 목적은 다음 약속을 잡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리크루팅은 일련의 과정인데 세미나 초대에서 끝이 나면 다음 단계로 진행되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초대의 성과가 있는 것이죠. 초대자가 세미나를 듣고 나서 사업의 비전을 발견할 수도 있고 사업에 대한 관심이 더 커졌을 텐데 이 상태에서 다음 약속을 잡아서 사업에 대한 의사를 밝히고 사업을 하기로 결단할 수 있도록 클로징할 수 있는 미팅으로 이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세미나에 참여하고 나서 대상자는 비전을 받고 사업에 대한 관심도 커질 수 있지만 더불어서 내가 사업을 한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내가 과연 사업을 잘할 수 있을까라는 등의 복잡한 생각들을 동시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에 대한 두려움과 의심들을 확신으로 바꿔줄 수 있도록 나의 스폰서나 포인트 리더와 함께 3자 미팅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러한 미팅을 팔로우업 혹은 후속 조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미나 이후 애프터 미팅을 통해서 스폰서와의 3자 미팅 약속을 잡는다던가 아니면 3자 미팅을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나의 스폰서를 잠깐이라도 만나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애프터 미팅의 목적입니다. 6번째 후속 조치인데요. 만약에 세미나에 초대된 이후 애프터 미팅을 통해서 다음 미팅인 나와 나의 스폰서 그리고 리크루팅 대상자와의 3자 미팅을 잡는다면 이왕이면 세미나 이후 48시간 이내에 3자 미팅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미나를 참여하고 나서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생겼는데 48시간 이내에 약속을 잡지 않는다면 그 기대감이 점점 사라져서 세미나에 참여했던 감동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감과 호기심이 사라지기 전 48시간 이내에 3자 미팅을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타이밍이 있듯이 리크루팅도 타이밍입니다. 그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또다시 초대하기 어렵거나 진도를 나가기 힘들 수 있습니다. 만약에 48시간 이내에 후속 조치 및 3자 미팅이 이루어지게 되면 나의 스폰서와 한 팀이 되어 협업을 통해서 리크루팅 대상자가 사업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클로징을 해야 됩니다. 즉, 저도 사업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대상자가 사업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우려면 나의 스폰서와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함께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스폰서가 나의 대상자를 리크루팅 하는데 내가 정보를 주지 않는다면 그만큼 성공 확률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리크루팅 대상자가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결혼을 했는지, 자녀는 몇 명인지, 혹은 취미나 특기는 무엇인지 등의 정보를 알면 훨씬 리크루팅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의 장단점과 대상자가 사업을 했을 때 염려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등을 알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이런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스폰서와 공유함으로써 그 대상자의 필요와 상황에 맞게 확신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상자에게 과거에 다단계에 대한 오해와 상처가 있었는데 그 정보를 스폰서가 모른 채 뉴스킨의 장점이나 보상만 강조한다면 그 3자 미팅은 어려운 미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대상자에게 다단계와 뉴스킨 네트워크 마케팅의 차이점을 설명함으로써 오해와 두려움을 없앤다면 사업의 확신을 좀 더 잘 전할 수 있겠죠. 이렇게 3자 미팅을 통해서 대상자가 의심과 두려움을 이기고 사업을 하기로 결정했으면 그 다음에 후속 조치는 정기적인 1대1 셀 미팅이나 동안클럽이나 331C와 같은 소비자 시스템에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세미나에 초대되는 경우는 동안클럽이나 331C 클럽 등의 시스템에 이미 초대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대1 셀 미팅에 대한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자 미팅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이후 사업을 해보기로 표현했다면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후속 조치는 1대1 셀 미팅이 가장 좋습니다. 1대1 셀 미팅은 나와 리크루팅 대상자가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1회 진행하는 미팅으로 이왕이면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1대1 셀 미팅을 통해서 맨투맨 21이라는 커리큘럼을 한 주 한 주 진행하면서 점점 더 사업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고요. 작은 목표를 공유하고 하나씩 그 목표를 이뤄나가는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대1 셀 미팅도 중요한 시스템인 만큼 스폰서인 내가 먼저
미리 커리큘럼을 확인하고 가르칠 준비를 하는 것도 중요하죠. 이러한 과정에서 소개 목표를 세우고 AR로 고객을 구축하고 LOI 동의서를 넣음으로써 행정적으로도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조금씩 목표가 성취되고 성과를 이루어 나감으로써 회사나 제품이나 보상에 대한 확신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확신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회사나 제품 보상에 대한 확신은 체험하면 할수록 증가하지만 내가 이 사업을 과연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자신을 믿는 확신은 여러 가지의 실패와 경험을 통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리크루팅 대상자가 사업을 시작하고 LOI 동의서를 넣게 되면 나는 그 무엇보다도 리크루팅 대상자가 사업자로서의 역량을 잘 갖출 수 있도록 초집중해서 후원하고 사업자로서 독립할 수 있도록 데몬이나 양자의 기술이나 클로징 또는 고객 관리의 노하우를 알려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LOI 과정이 끝나면서 스스로 독립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자신감을 갖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결국 대상자가 스스로 필요에 의해서 시스템에 참여를 하고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소위 독립적인 사업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까지가 리크루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LOI 과정이 끝나고 사업자로서 독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스폰서인 나를 의지한다면 리크루팅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없겠죠. 우리는 나와 같이 스스로 성과를 낼 수 있는 독립 사업자를 만들어내고 그러므로 레버리지를 키워나가는 것이 정통 네트워크 마케팅인 브레이크 어웨이 방식입니다. 자, 여기까지 빠르게 리크루팅 6가지 요소에 대해서 요약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말씀드리자면 티업과 초대입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티업과 초대에 대해서는 따로 다음 강사이신 김모식 사장님께서 실전에서 어떻게 티업하고 초대하는지에 대한 디테일한 강의를 해주실 것인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저는 이렇게 6가지 요소를 다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리크루팅이 되지 않았을 경우 점검해 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 6가지를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신뢰관계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관계인데요. 누스킨 사업은 가족과 함께 하는 사업이기도 하지만 사업을 통해서 가족과 같은 관계가 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계 중심의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리크루팅을 진행하는데 잘 진행되지 않는다면 첫 번째로 나와의 신뢰관계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사업이 좋고 제품이 좋고 비전을 봤다 하더라도 나와의 신뢰관계가 없다면 리크루팅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나와의 관계를 체크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소통입니다. 대상자가 나와의 소통이 원활한지를 체크하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소통의 빈도가 줄어들고 있고 연락이 잘 되지 않고 깊은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다면 상대방이 나를 과연 신뢰하는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나에게 불만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 불만을 표현할 수 없으니까 소통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상의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될 때는 내가 혹시 상대방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 부분이 있는지 혹은 섭섭한 부분이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허심탄회하게 소통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두려움입니다. 사업적으로 진행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시점에 멈춰진다면 상대방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면 더 이상 리크루팅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두려움이 있는지를 질문하고 표현하게 한다면 대화하는 과정에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오히려 그 두려움이 확신으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임상 또는 제품의 확신입니다. 아무리 제품이 좋다고는 하지만 제품에 대한 확신은 내가 제품을 체험해서 임상을 가지고 있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이 많이 있다고 해서 제품의 확신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업은 체험을 전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확실한 보여지는 임상과 체험을 갖게 될 때 자신감을 갖는 거죠. 그래서 대상자가 임상이 없다면 우리는 임상을 확실하게 만들어줄 수 있도록 관리해주고 독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안 클럽이나 3-3회씩 클럽을 통해서 임상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요, 보상에 대한 이해입니다. 사실 뉴스킨 사업에 있어서 자산소득과 레버리지 소득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나서 사업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사업을 주저하고 시도하려 하지 않는다면 보상에 대한 이해가 명확하게 되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보상을 설명하고 잘 가르쳤다고 해서 상대방이 보상에 대해서 깨달았다라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정확하게 보상을 전달할 수 있을 때야 비로소 제대로 알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때문에 사업에 관심 있는 대상자가 보상 구조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보상의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들었는지 설명해 줄 수 있냐라고 질문함으로써 체크할 수 있겠죠. 다섯 번째는 시스템인데요. 시스템 중에서 드림캠프에 초대가 되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리크루팅 시스템 중에서 가장 강력한 시스템은 드림캠프입니다. 드림캠프는 짧은 시간에 사업에 대해서 가장 많은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뉴스킨의 사업성과 비전뿐만 아니라 사업자들의 문화와 조직을 통해서 팀워크를 보여줄 수 있고요. 그 안에서 느낄 수 있는 소속감, 행복, 성취감, 신뢰 등을 맛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어떤 시스템보다도 드림캠프에 초대할 수 있도록 거절을 당해도 지속적으로 초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포인트 리더와의 미팅인데요. 뉴스킨 안에서 다이아몬드 직급, 즉 SBA라고 하는 직급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리더를 포인트 리더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나의 직대 스폰서가 포인트 리더일 수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직대 스폰서 말고 그 상위 포인트 리더와의 3자 미팅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포인트 리더는 경험도 많고 미팅에 대한 스킬이 있어서 리크루팅 확률이 높습니다. 리크루팅이 잘 되지 않는다면 상위의 포인트 리더와 상의를 하면서 원인을 함께 찾고 도움을 요청해서 직접 포인트 리더와의 3자 미팅으로 연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6가지의 체크리스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크루팅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 있지만 잘 안 됐을 경우에는 이 6가지를 한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크루팅 6가지 요소는 첫째, 니즈파, 두 번째, 현실 점검, 세 번째, 티업, 네 번째는 초대, 다섯 번째, 애프터 미팅, 여섯 번째, 팔로우입니다. 이 6가지 요소라고 하는 이유는 6가지 중에서 한 가지라도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것은 다 되었는데 현실 점검이 안 됐다면 리크루팅은 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은 다 이루어졌는데 초대가 안 된다면 리크루팅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소라는 단어를 쓴 것입니다. 우리가 김치찌개를 하는데 김치찌개에 김치가 들어있지 않으면 김치찌개가 아닙니다. 김치찌개에 적절한 소금이 들어가서 알맞은 간이 되어 있지 않으면 맛이 없어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요리를 하더라도 중요한 재료가 한 가지라도 들어가 있지 않으면 맛있는 요리가 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말씀드린 리크루팅의 6가지 요소 중에서 한두 가지라도 빠지게 되면 리크루팅은 되지 않기 때문에 잘 체크해 보시고 내가 어떤 요소를 소홀하게 했는지를 점검해 보신다면 성공적인 리크루팅이 되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가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다음에 진행되어질 티업과 초대에 대한 실전 강의를 통해서 리크루팅에 많은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